각하 주기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재생 주기와 똑같은 거예요. 피부는 계속 각하 주기를 통해서, 각하 주기가 여러분 28일인 건 알죠? 28일 동안 기저층에서 여러 가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각질층까지 올라오면서 최종으로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이제 28일이라 그래서 각하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화돼서 각질화 돼서 떨어져 나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밑에 기저층의 새로운 세포들이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새로 재생한다라는 의미에서 재생 주기라고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배워놓고 좀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피부가 노화된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구분을 지었잖아요. 이제 내인성은 그러니까 신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시간이. 26세 이후에서는 서서히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붉은 주름이 생기고, 이건 어떤 내인성 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인데요. 이제 외인성 노화는 그야말로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한 노화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내인성 노화 중에 그 활성산소, 그러면 우리는 왜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번 시간에 있는 것들을 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피부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유전자에 의해 복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신체 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세포 수라든가 세포가 어느 정도 되면 노화돼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복구되지 않는, 그치만 이제 계속적으로 서서히라도 늦게라도 천천히라도 유전자에 의해서 복구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28주기가 이제 뭐 50일이 되기도 하고요, 40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은 저하되고 섬유화 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섬유화 세포가 왜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활성산소가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인체 내에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대사하죠. 뭐 공기를 흡입해서 폐로 이제 숨을 쉬는 것도 대사를 하는 거고요. 음식을 섭취해서 뭘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것도 대사일 테고, 또 그 대사를 통해서 최종 산물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고, 그걸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생겨요. 찌꺼기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유전자라든가 유전자 내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 얘네들을 손상시켜요. 얘네들이 활성산소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리 레디칼은 자유유릭이라고 해서요, 이제 얘네들이 좀 불완전한 유릭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 유전자와 단백질과 지질을 손상시키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우리가 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인자인 거죠. 우리가 유전자는 이미 지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세포는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파괴시키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현저하게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DNA 결합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세포는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이제 움푹 패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노화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모든 대사작용을 하는 찌꺼기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 통해서 대사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흡연을 하는 것도 흡연한 그 호흡기를 통해서 또 걔네들을 뭐 간이나 혈액에서 걸러내는 것도 대사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해한 공기라든가 황사, 이런 것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T세포라든가 면역세포가 이렇게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밑에는 그런 많은 부산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나쁠수록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고 그리고 또한 그 질병이 생기고요. 또 다 나아가서는 암까지 걸리기 때문에 책에도 활성산소에 대해서 한 단락을 나눴고요. 선생님도 책과 다른 책을 통해서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피 세포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세포 병증이 일어나지 않아 피부 세포 주변으로 확산되어 피부가 점점 얇아진다. 그러니까 DNA에 의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양이 감소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어 혈액순환도 약화되죠.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이 표피와 피하 조직을 지지하는 약간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당질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얘네들도 순환이 조금 원활하지가 못해요. 또 얘네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 위로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두께가 얇아지죠. 얘네들도 무너진 상태고 이 모세혈관에서도 멀어지고 서로 이 유두망상층에서부터 이 모세혈관이 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활성산소다. 내인성 노화의 주 원인은 활성산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맥락을 짚어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인성 노화는 인체의 대사 과정.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소화를 시키는 것도 대사 과정이죠.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도 대사고요.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을 받아들여서 배출시키는 것도 대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 소위 말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걸로 인한 노화가 내인성 노화인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인체에 누적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구가 우리가 쓴 모든 물건들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부산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쌓이면 이제 지구가 병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도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그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주고 산화시키는데요.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인체에 쌓이게 되죠. 나쁜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면역체계가 교란이 오고 또 피부가 더 나빠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갱년기나 이럴 때 피부가 급격하게 막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드름이 발생하기도 해요. 적살 여드름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가 이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염증 반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성 노화는 이미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0살부터 100살까지 그 노화를 거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유전자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면 외부 환경. 근데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급격하게 저하시키면 결국은 피부와 아니면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체는 지속적인 대사 과정을 발생하게 하고, 활성산소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DNA 손상과 단백질과 지질을 손상시켜서 이것들이 이제 피부의 구조이기도 한데, 그 피부 안에 있는 상피세포라든가 조직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과 지질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고 DNA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각질층, 여기가 이제 기저층이죠. 여기가 이제 진피층이 되겠죠. 진피층 밑에 있는 여기 엘라스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콜라겐이, 또 이건 이제 섬유화 세포일 것 같아요. 이건 당질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야 피부가 이렇게 다시 회복력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분해가 되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빈틈이 있다 보니 피부가 이렇게 쑥 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외인성 노화, 제가 여기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를 다시 한번 맥락을 짚어준 이유가요, 활성산소를 다루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외인성 노화는 어떻게 생기나 봤더니, 그쵸, 가장 나쁜 게 흡연일 수 있어요. 흡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통해서 음주가 계속 그 간에서 해독을 하면서, 음주는 아주 강력한 뭐랄까 독성 물질이죠. 얘네는 곧바로 위라든가 간에 들어가서 해독작용을 통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 물질이,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을 처리하는 그 쓰레기 차 같은 것들이 엄청난 먼지와 부산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예요. 메이크업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침투가 되고, 스트레스도 활성산소의 원인이 되고, 수면 부족,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일단은 단백질, 지질 이런 거에 영향을 주죠. 얘네들은 수분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점점 세포는 말라가게 되거든요.